자, 이번에 할 거 주기율표인데 아까 봤던 주기율표에다가 이제 카드를 좀 붙이려고 해. 이걸 다시 쓰자니 이거를 다시 여기 요거를 다시 쓸게. 이게 예쁘네. 여기다가 다시 쓰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 마이크 끼고. 그 주기율표가 이렇게 원자 번호로 나열을 하는 거잖아. 나열을 하다 보면은 이 세로줄의 성질이 같게 되는 게 주기율표의 핵심이야. 나열을 하다 보면 이 세로줄의 성질이 같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세로줄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족. 가족할 때 족이야. 그래서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한다. 패밀리. 응? 첫 번째 줄을 우리가 1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애들은 2족이라고 하고요. 그럼 세 번째 애들을 3족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13으로 넘어가야 돼. 이유는 이따 알려줄게.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해가지고 총 18개의 패밀리 집단이 나오게 되고 이름이 다 있어. 이름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거 3개만 외울게. 첫 번째 1족 애들 이름 외우셔야 돼요. 1족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 알칼리 금속. 반응성이 제일 좋은 금속이고 이름이 알칼리인 이름도 있어. 알칼리가 염기성이라는 뜻인 거 알아? 이 금속이 물에 잘 녹아. 물에 잘 녹고 물에 녹으면은 염기성 액체가 돼. 그래갖고 이제 염기성 액체를 만드는 금속이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 다음 18쪽 애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 비활성 기체. 화학적 활성이 없어. 누구랑도 반응을 안 해. 전자를 주지도 않고 잃지도 않고 누구랑도 반응을 안 해서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 17쪽 애들 이름 외우세요. 17쪽을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가 비금속의 대표야. 알칼리 금속이 금속의 대표고. 알겠니? 그래서 요거 3개는 기억하자.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 없어서 기억해야 되고 금속의 대표, 비금속의 대표. 알겠지? 금속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으로 그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커. 전자 잃어 양이온 되는 성질이 크다. 비금속은 전자 얻어 음이온 되려는 성질이 커요. 이거는 뭐야 이거 갑자기? 뭐야? 전자 얻어 음이온 되려는 성질이 커. 그래서 이온표를 그려보면 왼쪽 라인은 다 플러스 라인이 나오고 또 얘네는 2 플러스고 얘는 3 플러스고 그다음에 얘는 이온이 안 되고 얘네들은 1 마이너스, 얘네들은 2 마이너스, 얘네들은 3 마이너스. 얘도 이온을 안 만들어. 가운데 애들. 그 오른쪽 애매해서 그래. 읽기도 애매하고 얻기도 애매하고 주거나 얻질 않아. 오로지 공유만 한다는 거를 한 2주 뒤에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도 이온 값은 없어요. 그래서 왼쪽 애들은 양이온이 잘 되고 오른쪽 애들은 음이온이 잘 되는 특징이 있다. 여기 봐봐. 얘네들도 이름이 다 있어.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족은 알칼리 금속이 아니고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토금속.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누구도 너네한테 이름을 안 알려줄 건데 난 알려줄게. 왜냐? 너무 쉬워서. 오히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이름을 못 외워도 얘는 외울 거야. 자, 13족 원소 이름은 붕소족이라고 해요. 14족 이름의 원소는 탄소족이라고 해요. 15족 원소 이름은 질소족이라고 하고요. 16족 원소 이름은 산소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쉬워서 안 가르치는 거야. 쉬워서 안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안 가르치니까 모르지. 한 번만 들으면 알 텐데. 그래서 이렇게 배치된다는 거.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는 이름도 좀 알아놓자. 다음에 이 주기율표를 집중적으로 배우기에 앞서서 족은 그러면 1에서 18족까지 있는 거지. 1, 2, 3, 4, 1, 2, 그 다음에 3에서 12를 우리가 안 배울 뿐이야. 3에서 12는 20번 이후부터 채워져. 21번부터.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디움 하면서 여기 3족, 4족, 5족 이렇게 쳐나가거든. 우리는 칼슘까지만 배우니까 뒤에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세로줄을 족, 근데 가로줄은 죽이라는 표현 쓴다는 거 좀 알아나? 가로줄은 죽이라고 한다. 족은 몇에서 몇까지 있어? 1에서 18족까지 있고, 주기는, 이 가로줄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쭉 가면 이거 7줄까지 나와, 7줄. 그래서 1에서 7주기까지 있다. 알겠니? 밑에 내용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보시면 주기율표. 무슨 순으로 나열했다고? 무슨 순서로 나열? 거기 양성자수,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한다. 이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게 이 주기율표 만든 목적이지? 성질 비슷한 애들이 모였다. 아까 이온값만 봐도 비슷하지 않냐? 첫 번째 줄 다 플러스, 두 번째는 다 2 플러스, 세 번째 줄 다 4 플러스 이렇게. 주기라고 하는 거는 가로줄이고요. 1에서 7까지. 족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줄이고요. 1에서 18쪽까지. 그래서 왼쪽에는 금속이 있고 오른쪽에 비금속이 있다는 건데 여기다가 퀴즈 몇 개 낼 테니까 맞춰봐. 1번 첫 번째 퀴즈. 수소 가지고 놀아보자.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다. 그러면 O야 X야? 1쪽이니까. 정답은 X예요. 금속이 아니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기본적으로 성질이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얘 알칼리 금속이라고 안 해. 그럼 2번. 그럼 수소는 1쪽에다가 넣어 안 넣어? 1쪽 원소다 라고 표현하면 돼 안 돼? 이건 또 돼. 그러니까 수소가 판자하는 거야. 알칼리 금속이라고는 분류 안 하지만 1쪽이라고는 또 분류를 해. 저 수소가 이상한 놈이에요. 내가 분류한 거 아니야. 모질 리가 있어. 모질 리가 한 거니까 따지려면 모질한테 따져. 중요한 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저승에서 따져. 왜 1쪽 수소 뭔데? 모질리도 훌륭한 사람이다. 멋진 남자였다. 왜 멋진 남자라고 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어요. 전사하지 전사. 전쟁 나가고. 뭐? 전쟁에 갔다고? 안 돼. 우리나라 대표도 싸우면서 나갔다 죽었어요. 그 훌륭하신 분. 노벨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주기율표 만들었잖아 얘가. 현대 주기율표 만든 사람인데 노벨상 못 받고 죽었어. 안타까운 죽음이다. 자, 다음에 주기율표상에서 금속 원소의 수가 맞냐, 금속 원소 수가 맞냐, 비금속 원소 수가 맞냐를 만약에 물어봐. 이건 뭐라고 대답할까? 지금 여기 기준으로 쫙 떼면 왼쪽이 금속, 오른쪽이 비금속이잖아? 심지어 수소도 비금속으로 빠지지? 그럼 누가 많아? 누가 많아? 비금속이 많죠? 하고 틀릴까봐 해주는 얘기야. 정답은 금속이 훨씬 많다. 왜 많냐? 우리가 안 배우는 3족에서 12족이 금속이거든. 이거 나눈 기준 봐봐. B와 S가 있는데 B가 지금 몇이야? 13에 걸려있잖아. 그럼 12까지는 전부 다 금속인 거라고. 자, 보여줄게요. 봐봐. 이게 진짜 리얼 주기율표야. 현재 주기율표. 3에서 12까지 복원한 거야. 이거 전부 다 지금 컬러가 주황?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컬러가 지금 금속이지? 13에서부터 짝대기 긋는 거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다 금속이야. 금속이 훨씬 많아. 알겠니? 비금속 얼마 없어요? 이게 주기율표를 20번까지만 외운 애들이 보통 비금속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진짜 테이블을 보면은 금속이 더 많다.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수소는 이온값이 뭐였어? 플러스 1이야. 이게 희한한 거야. 얘 비금속이라며. 비금속이면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된다며. 근데 얘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인데요. 골 때리긴 한데 어쩔 수 없다. H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인데요. 이게 맞아. 음이온 아니야. 해서 아무튼 주기율표에 관련된 희한한 애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준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 자,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상에 어디에 있대? 왼쪽이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왼쪽과 가운데라고 해놨지. 가운데가 왜 들어간 거야? 우리가 안 배운 3에서 12족이 금속이라고.
3에서 12주기. 그럼 오른쪽은 이제 비금속이라고 표현한 거고. 혹시 학교에서 그 주기율표 발달 과정 해가지고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이프, 모즐리 얘기 해줬니? 안 나갔다 그랬지. 이 문제 풀다 보면은 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주기율표를 발견하게 된 배경이거든. 그 배경? 가볍게만 얘기를 해줄게. 데베라이너가 여기 보면 그 새쌍원 소설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성질이 비슷한 세 개를 세트로 묶어. 아까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율표상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거 묶어. 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이런 걸 묶어. 묶고 봤더니 성질이 비슷한 애를 먼저 추려갖고 묶고 나니까 가벼운 놈과 무거운 놈이 있겠지? 중간짜리가 그 둘의 딱 평균값 나오더래. 얘도 중간짜리가 양쪽의 평균값을 수렴한다라는 걸 찾았어. 이게 지금 우리는 그 원자의 질량만 중간값에 수렴한다고 표현했지만 여러 가지 그 화학적 성질이 나타날 거 아니야. 뭐 밀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런 것들이 중간값을 수렴한다는 걸 찾아. 그래서 이 새쌍 원소에서 얘는 지금 원자량 사이의 일정한 관계라고 했는데 그 일정한 관계가 중간짜리 놈은 여기 중간에 낑겨 있는 원자의 질량은 작은 놈이랑 큰 놈을 더해갖고 2로 나눈 즉 평균값에 수렴한다는 걸 찾은 게 뉴렌즈야. 야 데베라이너야 새쌍 원소가. 이거 안 넘어져. 보세요. 몇 없어요? 너 언제부터 멈춰 있었어? 방금 멈췄어? 나오겠지. 나올 동안 학교 얘기 한번 해볼까? 난 개인적으로 개성고 학교 디자인이 너무 예뻐. 너무 뜬금없나? 학교 이쁘게 짓지 않았냐? 아니야? 니네가 다니는 다 별로야? 내가 봤을 때 여러 학교 중에서 개성고 되게 이쁘게 지은 편인데 건물을? 개성고 아니니 혹시? 딴 데 아니? 김일성고 이런 데 아니? 이거 이쁘잖아. 나만 그런가? 아니. 그럼 너네 기준으로 이쁜 학교는 어디야?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냐? 엿보고서 막 이러고 있는 거네. 이게 뭐 뉴렌즈가 한 건 뭐지 봐봐. 옥타브 소리라고 해서 8번째마다 그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온다는 걸 찾아. 8번째마다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지금 보면 얘가 이제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거든. 무게순. 그 무게순으로 배열하면 이렇게 배열돼. 그럼 리튬에서 쭉 배열하다 보면 나트륨 나오고 또 쭉 배열하다 보면 칼륨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 맞아? 나 봐봐. 옥타브라고 하는 뭐 8번째가 옥타브거든. 옥타브. 이 8번째마다 동일한 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음계야. 음계. 도 봐봐. 도 레미파솔라시 토 8번째 또 나오지?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 얘가. 그럼 지금 여기가 도면 여기가 다시 도가 되겠지. 하고서 막상 넣을게. 도 레미파솔라시 토. 안 맞지? 안 맞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뉴렌즈 시절에는 비활성이 지금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 이 비활성이 돼갖고 있다는 걸 검증할 방법이 없어. 화학적으로 반응을 시켜갖고 있다는 걸 찾아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이게 있는지를 몰라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8번째라는 표현을 쓴 거야. 여기서부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된 거거든. 알겠니? 이게 안 맞아. 왜 안 맞냐? 그 당시에 알루미늄이 발견이 안 됐어. 그럼 무게로 나열하다 보면은 얘가 일로 와. 그럼 안 맞게 되겠지? 이런 일 때문에 어느 정도 맞다가 안 맞다라고 해갖고 얘는 포기한다고 뉴렌즈는. 근데 멘델레이프는 독특한 아이였어요 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할아버지고. 자, 멘델레이프는 뭘 하냐면 아까 알루미늄이 없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열하다 보니까 안 맞지. 그래서 뭘 하냐? 멘델레이프는 빈칸을 그냥 뚫어버려. 성질을 우선적으로 맞춰버려. 그 알루미늄에다가 어디였어?
알루미늄 자리에 규소를 넣으면 안 맞잖아, 성질이. 그래갖고 그냥 빈칸 뚫어버린다고. 빈칸 뚫으면서 오히려 성질 위주로 맞춰버려, 빈칸 뚫으면서. 그리고서 그 당시에 뭐라고 주장하냐?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우리가 발견을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빈칸을 뚫어놓고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질을 예측해. 뭐 가지고 예측하냐? 얘 가지고 예측해. 위아래 값의 중간 값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놓는다고. 나중에 찾아봤더니 다 맞아떨어져. 그래갖고 이제 멘델레이프가 유명해진 거야. 얘도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하면은 성질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얘의 핵심은 뭐였어? 빈칸을 뚫는 거야, 빈칸. 강제로 성질 먼저 맞추려고 빈칸을 뚫고 성질을 예측했어. 이게 멘델레이프의 업적이고요. 지금 공통점이 이게 문제점이야. 이게 문제점이야. 원자량으로 배열한 게 문제거든. 왜 문제냐면 원자의 질량으로 배열하면 아르곤이 칼륨보다 무거워. 그럼 칼륨이 일로 오고 아르곤이 일로 오는 순간 주기율표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맞지? 이거의 문제점을 깨닫고서 진짜 그 주기성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질량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기적 성질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뭘까 하다가 모즐리가 찾은 게 양성자 쓴 거야, 기준이. 그래서 이걸로 바뀌어. 이 기준이 원자량 순서에서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해야지만 현대 주기율표가 나온다라고 얘기한 게 모즐리라고. 그래갖고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정하고 그거대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게 주기율표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너네 학교 과학 탐구에서 아마 첫 번째 파트가 주기율표 만드는 걸 텐데? 아니? 통합과학 실험 같은 거 하지 않아? 거기서 주기율표 관련된 얘기, 아직도 화학 선생님이 안 하고 있겠구나, 그거를. 아직도 측정하고 있다며. 첫 번째 탐구 주제가 그걸 거야, 주기율표 관련된 거. 거기에 이 얘기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이게 현대 주기율표, 모즐리가 만든 거. 브로민이 액체 빨간색으로 돼 있지? 다음에 여기 보면 수은, 액체. 빨간색으로 돼 있지? 얘네 둘만 액체고 나머지는 고체 아니면 기체고야. 진짜 신기한 게. 너 연금술사들이 그래도 상당히 좀 근접한 거 알아?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물질이 뭔지 아냐? 모든 만물을 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진 않았어. 타겟이 있었어. 이거를 꼭 금으로 만들어 보겠다.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했던 애가 있어. 그게 누구야? 수은이야, 수은. 현대 과학으로 수은 가지고 금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양성자 하나만 제거해주면 돼. 양성자 하나만 딱 때려갖고 빼주면 금으로 바뀐다니까? 대신 그렇게 딱 때려서 빼려면은 그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킨 다음에 때려야 되는데 그 입자 가속기 비용이 금값보다 훨씬 비싸.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것 뿐이야. 지금 현대 과학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왜? 양성자 하나만 빼내면 되거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은 나중에 하고 원자의 전자 배치하기 전에 이거 문제 좀 풀 거야. 몇 개 없네. 전자 배치까지 하고 풀게요. 전자 배치까지 하고 풀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 메인인데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을 지금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원자 구조에서 아까 이거 했지?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주변에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 원자라는 말 자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해.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은 거야. 원자라는 말 자체가 중성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겠니?
다음 2번. 양성자수는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양성자수를 원자번호로 한다. 그래서 여기 원자라는 말이 있어야 돼. 정비적으로 중성이어야지만 양성자 수만큼 전자수가 있는 거야. 이온이면 성립 안 해?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양성자 수만큼 전자수가 있고 그게 원자 번호가 된다는 거고. 전자를 이제 배치를 할 건데 보어라는 사람이 뭘 찾냐면 이 전자가 껍질이 있다는 걸 찾아. 전자 궤도.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가 있다고 해갖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껍질에다가 번호를 부여하는데 껍질마다 배치될 수 있는 전자 개수가 정해져 있대. 첫 번째 껍질은 2개, 그냥 나머지 껍질은 8개씩 배치하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을 때 첫 번째는 2개 배치하고 두 번째는 8개 배치하면 된다고. 첫 번째만 2개, 나머지는 8개 배치하면 그 이상 너가 배치할 일이 없어. 왜? 우린 주기율표상에서 20번까지만 쓰거든. 칼슘까지만 쓰기 때문에 8개만 배치하면 된다고. 나머지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해볼게. 원자번호 20번이 칼슘이거든. 칼슘이 원자번호 20번이야. 얘 배치를 해보면 원자핵이 플러스 20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두 번째 껍질 몇 개 들어가? 8개. 세 번째 껍질 몇 개 들어가? 8개. 네 번째 껍질에 이제 남은 전자 배치하면 되거든. 몇 개 남았어? 플러스 20이니까 전자 20개일 거 아니야. 요거 더하면 10개. 이것까지 하면 18개. 남은 거 몇 개? 2개. 그래갖고 마지막에 배치된 게 2개라고. 8개 이상 배치할 일이 없는 거야. 실제 껍질에 들어가는 개수는 달라요. 이거는 고2 화학1에서 나와. 첫 번째 껍질이 2, 두 번째 껍질이 8, 세 번째 껍질이 18, 네 번째 껍질이 32, 다섯 번째 껍질에 50, 여섯 번째 껍질에 72, 일곱 번째 껍질에 98 이렇게 들어간다고 개수가. 근데 너네는 주기율표상 20번까지밖에 안 외우잖아. 20번까지만 외우니까 여기 이상 배치할 일이 없어서 첫 번째는 2, 나머지는 8개씩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니? 자, 이때 가장 바깥 껍질에 배치되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최외곽 전자라고 그래. 가장 뭐야? 최외곽 전자. 최외곽 전자라고 하고, 그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도 쓰는데 원자과 전자랑 최외곽 전자가 같은 말이 아니야. 여기서 플러스 알파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플러스 알파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알파 개념이 뭐냐?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는 개념이 있어. 화학 결합에 참여. 그래서 이게 18쪽이 다른 거야. 18쪽. 아까 비활성 기체들 있지. 비활성 기체 종류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게 있는데 헬륨은 2번, 네온은 10번, 아르곤은 18번인데 배치 한번 해볼게. 헬륨은 플러스 2를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배치돼? 2개. 네온은 플러스 10을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배치되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배치되지. 요렇게. 아르곤은 플러스 18을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배치되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면 최외곽 전자를 물어보잖아? 최외곽 전자는 얘는 2개, 얘는 8개, 얘는 8개야. 근데 원자과 전자라고 할 때는 원자과 전자는 개념적으로 화학결합에 참여해야 된다며. 여기 있는 애들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0으로 카운팅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18쪽은 유일하게 최외곽 전자랑 원자과 전자 수의 개념이 달라. 이거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뒤로 넘겨서 여기에다가 강조 표시해놔. 0. 여기다 강조 표시해놓으세요. 0. 원자과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가 다를 수 있는 거는 18쪽밖에 없어. 2개, 8개. 하지만 원자과 전자로 놓으면 똑같다고. 몇 개로 똑같아? 0개로 똑같다고. 자, 그럼 정리. 원자과 전자가 뭐냐? 원자과 전자란 가장 바깥 껍질에 있어야 되고 하나 더 화학 결합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건 1쪽, 이거는 그냥 예시거든요. 원자과 전자 하나지. 1쪽에 있는데 얘는 14조, 얘는 2족이 되는 거고. 이거 배치된 걸 보면
이거 전자배치 다 해놓은 거거든? 껍질마다 이제 원자 번호가 만약에 6번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껍질을 배치한 거야.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1쪽 애들은 가장 바깥쪽, 원자과 전자가 다 한 개씩 나와. 2쪽 애들은 다 2개씩 나오고 13쪽 애들은 3개씩 나오고 14족은 4개, 15족 5, 16족 6, 17족 7, 18족은 빵!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원자과 전자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족의 끝자리수 또는 1의 자리수. 족의 끝자리수 또는 1의 자리수만큼의 원자과 전자가 존재한다 그래. 누구 빼고? 18족 빼고. 알겠지? 18족을 빼고는 나머지는 족의 끝자리수랑 원자과 전자수가 같더라. 요거 밑줄 볼게. 자, 원자과 전자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고요. 족의 끝자리수, 1의 자리수가 같다. 누구 예외? 18족 원소는 예외. 18족 원소는 예외. 자, 이제 중요한 거 정리할게. 같은 족 원소는 아까 성질이 유사하다고 했는데 뭐가 똑같아?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아.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주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자, 1주기는 첫 번째 껍질에 1개 채우고 2개 채웠으니까 얘는 껍질의 껍질 수가 1개 사용된 거야. 얘네는 껍질 수가 2개씩 사용되고 있지. 2주기는. 3주기는 껍질이 3개씩 사용되고 있지. 이 주기라는 표현은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한다고. 껍질이 몇 개가 들어간다는 뜻. 여기 뒤에 전자 껍질 수와 같다라는 표시해놔. 마지막으로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을 서술로 하시오라고 하면 그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원자과 전자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가 다시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배치해보면 여기에 또 1이 되고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됐고 여기까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지금 70페이지 문제 풀고 70페이지 다음에 여기 3번까지 풀고 여기 3번 67페이지 3번 1, 2, 3 다음에 70페이지는 다 풀고 다음에 72페이지 1, 2, 3 다음에 여기 9번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해볼까요?